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널 과연 누가 좋다고 말할까? 내가 사랑했던 것은 태사 동탁도 아니고 너도 아니었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뿐이었다. 이제 네 역할도 다 끝났다. 지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마음대로 가라. 조선아, 그럼 너는 내가 동탁을 죽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걸 이제 알았어? 불쌍한 사람. 너씨, 날 속였어. 이런 괘씸한 것. 조선아. 아버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죠. 조선아, 네 진심을 말해봐라 어서. 너는 날 사랑한다고 말을 했었잖아. 모두 거짓말이야. 난 널 기다리고 있었잖아. 내 말이 맞지? 그렇다고 대답을 해, 조선아. 하지만 왕윤이 권력을 새롭게 다질 틈도 없이 동탁의 친위부대인 서역의 군대가 장안에 침공해 들어왔다. 궁지에 몰린 왕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왕유서 죽었어. 그리고 여포는 단 한 번도 권좌에 앉아보지 못한 채 패전장수가 돼 도망을 쳐야만 했다. 장안에서의 이런 갑작스런 권력 변동을 틈타 그때까지 잠잠하게 숨을 죽이고 있던 각지의 황건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집이 불타고 논밭이 황폐해져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버리고 멀리 양자강 남쪽에 기름진 미 개척지가 펼쳐져 있는 강동 지방을 향해 목숨을 건 길고 긴 여행을 떠났다. 양아, 형,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야만 하는 거야? 정치가가 못나서 그래. 힘이 센 영웅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이 넓은 땅을 하나로 다스릴 지혜가 있고 덕을 갖춘 정치가는 한 사람도 없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처럼 힘없는 백성들만 불쌍하게 희생이 되는 거고 말이야. 양아, 울지 말고 훗날을 위해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해라. 백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생각해라. 그걸 공부해야 돼. 한편 조조는 다시 천하를 제패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산동 지방의 황건적 병사 30만을 휘하에 끌어들여 강대한 지방 군벌로 성장해 있었다. 전이라고? 아뢰옵니다. 무슨 일이냐? 승창님의 아버님께서 여행 가시던 도중 도둑대에 잡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시? 아버님이? 서주 근처의 산속에서 도겸이 보낸 병사들이 한밤중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래 부시네! 들어가자! 저기 있다! 잡아라! 빨리 잡아라! 잡아라! 이 연주성으로 모셔서 못다한 효도를 해드리려고 부른 게 화가 될 줄이야. 두고 보자, 도겸. 아버지를 살해해서 내게 싸움을 걸어왔단 말이지. 즉시 전군의 출동 준비를 시켜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서주 사람은 모두 없애버리겠다. 조조의 대부대는 조금도 쉬지 않고 살육의 행진을 계속하며 연주성을 향해 진격했다. 한편 유비는 서주의 북쪽 30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한 평원에서 현을 막고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조가 저지르는 잔악한 행동에 의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골 관리에 지나지 않는 제가 어떻게 서주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진작부터 여러 나라를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당대 최고의 의협 남아가 바로 유공이란 소문이 퍼져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유공이 서주를 도우려 한다는 말이 퍼지면은 각 지방에서 같은 뜻을 가진 영웅들이 잇따라 일어나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공을 따를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절 지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만 관우, 장비,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물어보고 자시고 것도 없죠. 불의를 보고 피하비는 대장부가 아니죠. 당장 서주로 가십시다. 당장. 반대입니다.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군사를 이끌고 간다고 해봐야 조조의 30만 대군을 당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질게 뻔한 싸움에 부하들의 목숨을 거는 도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주의 참상을 못 본 척하자는 말인가? 군량미를 보내 간접 지원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형님. 형님, 관우, 흥분을 해서 미안하네. 아우가 한 말이 맞네. 하지만 지금도 내 귀에는 살려달라면서 애타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떠나지 않고 있어. 유공자님!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 비록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죽을 힘까지 다 내서 도와주고 싶다. 형님, 제가 틀렸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삽니다. 목숨을 내던진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꼭 이길 겁니다. 서주로 가십시다. 관우, 정말 가주겠는가? 예. 유비는 즉시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서주를 향해 달려갔다. 뭐라고? 유비가? 5,000기로 불어난 군사가 서주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이놈, 나하고는 서로 모르는 처지도 아니면서 왜 나를 적으로 삼는 것일까? 유공. 요즘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유공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예를 차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작은 힘입니다마는 아우들과 함께 꼭 서주를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쾌차하도록 힘쓰십시오. 고맙소. 워낙 급해서 그럽니다만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그 전에 태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조조에게 보내야겠습니다. 조조하고는 전쟁터에서 몇 번씩이나 같은 깃발 아래 섰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주성에서 조조를 찾아왔다. 유비상군님이 직접 쓰신 편지를 조조에게 전해야겠다. 어서 전해라. 어서 안 돼. 잠깐만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비 이놈, 도겸은 죄가 없으니 사사로운 감정을 풀 시간이 있으면 백성을 위해서 쏘더라고. 건방진 애송이가 감히 이 조조를 가르치려고 들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적당히 혼만 내려겠는데 용서 않겠다. 당장 편지를 들고 온 녀석부터 목을 베어라. 나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류의 장막이 여포를 데리고 우리 본고진 열주를 공격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앞으로 진격해서 서주를 빼앗을까? 아니면 뒤로 후퇴해서 연주를 탈환할까? 뭐라고 말 좀 해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여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비의 친서를 받고 곱게 물러나주면 서주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도 될 뿐더러 저들은 굳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연주성의 여포를 쳐야 합니다. 좋다! 전군 후퇴 준비하라! 답장 하나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답장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겠다. 잠깐만요. 보내실 편지의 뜻을 잘 알아들었다고 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기 조조의 군대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유공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태수님께서. 태수님, 이제 조조 군산 물러갔습니다. 고맙소. 이제 서주의 100만 백성들 목숨은 건졌소. 정말 고맙소, 공자. 기운을 차리십시오, 태수님.
내 시대는 이미 끝이 났소. 유공자, 내가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소. 내가 죽은 뒤에 공자가 이 서주태수 인장을 맡아서 서주를 다스려 주시오. 제가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요, 이건 여기 있는 다른 신하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제발 맡아주시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태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면은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서주성에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을 거둬주십시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건데 사양할 게 따로 있지. 큰형님도 참 고지식하기는. 뭐라고 말 좀 하십시오. 형님, 옳다 그러다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태수의 성의를 해석하는 거는 뒤로 미루고 일단 태수님이 편히 돌아가시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태수님, 그럼 제가 이걸 받겠습니다. 됐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유공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자가 받아주실 게 남아 있는데. 여호와, 돌아가신 부모님 묘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지만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유공자, 이 여인은 저기 서 있는 미축인 내 첩으로 삼으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녀를 가려 뽑아서 나한테 데리고 온 여인 중에 한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자기에게는 남편으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서 기어코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 사람. 그래서 제가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만 공자가 여기 와 계신 뒤에 그제서야 옛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날 그렇게 기다렸다니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닙니다. 공자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두 사람 자, 저리. 행복하시오. 영원히 영원히. 자, 이쪽. 연주성을 함락시킨 여포는 기세를 몰아 근처의 다른 성들도 빼앗고 복약들 판에 진을 치고 조조의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자, 성을 공격한다. 공격해라! 무슨 일이냐? 우리들이 들어오길 가렸다! 피해라! 피해! 모두 피해라! 정님! 못하도록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른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리야! 공장님은 어디 계시나?
이봐, 조조 어디 있는지 못 봤나? 예, 저쪽으로 갔습니다. 알았다. 바보 같은 놈. 말은 무슨 색이냐? 아여분 노란색입니다. 맞구나. 야, 이 모욕은 나중에 갚아주마. 자, 장군님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아닙니다. 도망갈 길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더 위험합니다. 장군님, 제가 길을 터드릴 테니까 저를 바싹 따라오십시오.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 제 손을! 장군님 대승입니다. 저건 조조의 장례식입니다. 어제 전투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죽었다고. 좋다. 저 장례 행위를 습격해서 몰살시켜버리자. 안 됩니다. 함정일지 모릅니다. 조조만한 인물이라면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해 가서 거기서 장례식을 치를 거예요. 저 장례 행렬은 어째 좀 수상합니다. 장례식이 수상하고 위험할 게 뭐가 있? 자, 공격해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